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2026년도 1학기 때 재정학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간단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OT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보통 따로 진도 나가진 않고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학점은 성적은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듣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교재는요 재정학 교재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긴 해요. 그 이중구 조명환 교수님이 쓰신 재정학 요 칠판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재정학이라는 게 사실 경제학의 이론은 크게 변화무쌍하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전판을 갖고 계시거나 그 이전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수업을 따라오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개정판 우리 머릿말 거기 내용을 보시면은요, 보통 이제 교수님께서 5년마다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5년 동안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에 다양한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재정과 관련한 경제 데이터가 축적됐기 때문에 또 변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개정을 했고요.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경제학처럼 성숙된 학문은 이론의 발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 나와 있죠. 따라서 5년이 지났다 해서 이론의 지형이 크게 변할 리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중구 교수님의 이 재정학 책은요, 체계가 거의 바이블같이 이제 완전히 잡혀 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은요 조금씩 보완되고 최신의 데이터만 좀 보완되었다,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 재정학이 무엇인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요,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사전 판서식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 제가 보통 이제 주말에 촬영을 해 가지고요, 가능한 한 월요일 전까지는 올릴게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일요일에 업로드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간은 좀 충분히 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출석 같은 거를 이렇게 제때 업로드한 다음 보통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들으셔야 될 거야. 그게 출석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좀 제한된 기간 내에 좀 수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좀 늦으면 지각 처리가 자동으로 되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온라인에 업로드 한다는데 어디에 하냐라고 하면요, 아이캠퍼스에 할 거예요. 아이캠퍼스 거기에 가보시면 우리가 자료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소통하는 구간으로 삼도록 할게요.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면 아이캠퍼스로 하시고요. 혹시나 제가 직접 매번 메시지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 메일 또는 요걸로 보내주세요. 다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메일, 넷, 이렇게요. 자, 그래서 궁금한 질문사항 같은 경우는요, 또 요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경제학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요, 제가 유튜브도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경제학 짱박사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이 경제학 짱박사에 가보시면 사실 이중구 교수님 책으로 해가지고 강의한 PPT로 강의한 자료도 올려놓긴 하고요. 예전에는 로젠과 그루버 교수님 책으로 수업을 했는데 그것도 성대에서 수업했었던 거를 좀 올려놓으려고 해요. 근데 중간에 영상이 녹화가 잘 안 된 것도 있고 등등, 그래서 끊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들으시는데 제가 민시경제학이 좀 약하다, 경제원론이 좀 약하다, 그러면 여기 가보시면 제가 무료로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몇 개는 멤버십으로 운영하긴 하는데 다 무료로 하고 싶지만 이게 무료로 다 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게 강의냐 악플뿐만 아니라 뭐 좋지 않은, 그리고 이제 무료면 강의의 퀄리티도 무료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작은 공짜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일부는 멤버십으로 바꾸긴 했어요.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가보면 기초 경작 같은 거 우리가 보완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요. 이 아이캠퍼스에다가 메시지로 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네이버에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 요게 있거든요. 카페가 있습니다. 경제학 스터디. 여기에 제가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또 조교분도 상주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선배예요. 선배님이신데 아주 열심히 뭐 실력 있으신 분이니까 여기다가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하시게 되면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진로 관련해서도 여기다가 뭐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수업은 제가 온라인에 올린 거를 여러분들께서 제한된 기간 내에 보시고요. 질문사항 있으면 아이캠퍼스 메시지에 올리시거나 메일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네이버 카페에 올리시거나, 보충할 만한 자료는 유튜브에 뭐 이것저것 많이 있으니까 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강 대상은요. 원래는 이제 재정학이라는 게 보통 한 3학년 과목에 해당하거든요. 원론과 미시경제학 수강하고 난 다음에 또 거시경제 관련한 이슈도 좀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보통 3학년 때 듣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제 원론 수준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미시경제학에 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재정학 앞부분에서는요, 뭐 외부성 공공재 할 때 기본적인 균형값 찾고 뭐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거 할 때 이제 경제원론, 무차별 곡선 이런 거 미시에서 배우는 내용을 좀 아시면 돼요. 그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따라오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책이 되게 쉽게 친절하게 잘 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중심으로 수업을 중심으로 따라오시다가 만약에 중간에 못 알아듣는 게 있다라고 하면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요, 구독, 좋아요, 조댓구 할인가 뭐 그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경제 원론 정도 수준 까먹었어도 다시 한번 보시면 되니까 뭐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험은 어떻게 볼 거냐 라고 하면은요, 우리 시험은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봐야 제가 또 사이버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진짜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실 수 있도록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볼 예정이고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전에는요 중간고사까지 너무 기간이 길다 해서 중간에 퀴즈도 보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뭐 퀴즈를 보게 되면 제 경험상 다 100점을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중간에 점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퀴즈까지 보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16주 차에 이제 기본 디폴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좀 만장일치로 해서 바꿀 수는 있는데 보통 물어보게 되면 16주 차가 아무튼 마지막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때 볼 거고요. 중간고사는 약간 우리가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얘기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간인 8주 차에 볼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오프라인으로 보는데 시험 형태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면요, 우리가 객관식으로는 좀 보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주관식으로 볼 거예요. 주관식. 개념을 쓰는 약수령 이런 것들은 좀 그렇고요. 서술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건데, 요 카페에도 가보시면 제가 왕년에 강의했었던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 학교에서 수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성대에서 수업한 지도 벌써 한 10년 되는 것 같고, 연대, 고대 뭐 등등 아마 서울시내뿐만 아니라 웬만한 학교는 다 수업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다가 소위 말하는 족보를 할 것인가 여기다 올려놓긴 했는데요. 그걸 참고해도 되긴 하겠지만 우리 이렇게 합시다. 공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요, 우리 책 뒤에 보면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연습 문제. 요 연습 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보시면 그걸 그대로 내거나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진도 나간 것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범위는 나중에 시험 범위는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뭐 질문사항 있으면 여기다가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게 내진 않을게요. 평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시험을 본 다음에 성적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거는 학과 사무실에 제가 한번 문의를 해본 다음에 추후 다시 공지를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상대평가를 이렇게 하긴 해요. 상대평가를 하는데, 그 상대평가 아니라 때로는 뭐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요, 절대평가로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학기 수업은 아마 제가 절대평가로 해가지고 가능한 학점을 잘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상대평가랑 절대평가가 있을 거예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중에서 좋은 걸로 할게요. 이거 중에서 그래서 맥스 잘 본 걸로. 보통 이제 절대평가가 더 잘 본 걸로 되긴 하겠죠. 근데 제가 봤더니 절대평가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평가로 할 수밖에 없으면 다시 제가 공지를 할게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절대평가가 가능하다 하면은 가능한 한 절대평가로 해서 열심히 수업을 들으시고 여기 나와 있는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따라오시게 되면은 충분히 수업을 이해하고 재정학의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파악하는데 전혀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교재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구 조명환 교수님의 재정학 책으로 할 건데요. 그 책 정도는 있어가지고 쫙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AI로 제가 강의 요거를요, 몇 개 앞에 인트로 측면에서 만들도록 할게요. 그것도 만들어서 올리긴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AI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좋아져서 앞에 전체 챕터를 아우르는 내용은 AI로 살짝 올리고, 제가 이렇게 따로 판서하면서 교재를 차근차근 보면서 또 진도를 나갈까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요, 재정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2학기 때 재정정책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교재를 보시면 1장이 재정학이 무엇인가, 2장은 우리나라의 행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장의 후생경제학, 4장 공공재, 5장의 공공선택이론, 6장의 외부성 이런 것들, 7장의 환경정책, 8장의 소득분배, 9장의 재분배정책, 10장의 사회보험제도, 그리고 11장의 정부지출 분석, 12장의 비용 편익 분석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13장부터가 이제 조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지난 학기에 요 이중구 교수님 책으로 수업을 했는데 13장의 조세의 기본 원리부터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최대한 속도를 내서요, 비용 편익 분석까지는 나가도록 노력을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용 편익 분석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요. 2학기 때 재정정책 시간에는 조세의 기본 원리부터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2학기 때 재정정책을 수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난 학기에 제가 13장부터 쭉 하다가 그 뒤에 조금 못 찍은 것도 있긴 한데 그거까지 마무리 해가지고요, 제가 아이캠퍼스에 올려놓거나 제 여기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보완하시게 되면은 아마 이 책을 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경제 현상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조세 제도, 세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세법을 배우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다 아우르게 되면은 뭐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차분하게 그냥 따로 뭐 예습 같은 건 하지 마시고요, 수업 들으시면서 책을 읽어보시고 그냥 정리하시고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중간에 만약에 뭐 무차별 곡선이라든가 대체효과, 소득효과 분해하는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면 미시경제 살짝 보완하신 다음에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주에는 그냥 간단하게 수업을 소개하고요, 전체 챕터에서 무엇을 다루는가에 대한 인트로로 설명을 쫙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냥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다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내가 봤을 때 아이고 이거 수업은 잘 못 듣겠다 하면은요, 첫째 주 그냥 보통 수강 변경 기간이니까 수강을 하신 다음에 그냥 뭐 바꾸셔도 되죠. 아시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첫 주에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수업을 하니까 좀 잘 따라와 주시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음 주부터 제가 강의를 올리면 이렇게 진도에 맞춰서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뵙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시험 시간에 또 직접 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